세계적인 글로벌 허브 인천국제공항은 현재 국제여객 세계 5위, 국제화물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연간 7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고 약 260만 톤의 화물이 공항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니 대단합니다. 공항 내부에도 볼거리와 휴식 공간이 있기도 하지만 공항 주변 여행 명소를 소개합니다. 공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마시안 해변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곳인데요. 해변 카페엔 선피치에 누워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그 옆으로는 고양이들이 한가롭게 여행자들을 반깁니다. 다음은 영종도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로 워낙 유명한데요. 어두운 밤에 볼 수 있는 해변의 야경은 멋진 힐링입니다. 인근의 아름다운 선녀바위는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이 찾는 명소인데요. 이곳에서 소원을 빌어볼 수도 있고 해질녘 일몰 감상으로 멋진 추억을 남길 수도 있답니다. 다음은 영종도 세계 평화의 숲인데요. 사계절 내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잠시 산책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항 인근의 하늘정원인데요. 하늘정원에서는 비행기 경음에도 하늘거리는 코스모스가 더 싱그러운 곳인데요. 관광객들을 즐겁게 해주는 하늘정원 코스모스 사이로 빨간 파라솔에서 잠시 쉬어갈 수도 있답니다. 공항이 생기기 전부터 영종도 사람들을 인천까지 100길로 이어주던 부읍배터는 아직도 카페리오가 운행 중인데요. 이곳에서 어부들이 잡은 싱싱한 해산물과 인근 회센터에서 맛있는 식사도 할 수 있습니다. 영종대교 휴게소의 파란곤 조형물처럼 여행자들을 반기는 인천국제공항 주변 명소를 소개합니다. 시민제작단 김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열린TV 시청자 세상입니다. 오늘은 부평구의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인천광역시 부평 이동에 있는 미쓰비시 줄사택이자 삼릉 줄사택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과연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미쓰비시 줄사택은 부평의 군수공장이 하나 둘 생기면서 군수공업 도시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집인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평으로 모이게 되자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노동자 사택입니다. 부평이라는 지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줄사택 혹은 삼릉 줄사택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당시 부평에는 일본 중공업 회사 미쓰비시 공장이 있었습니다. 미쓰비시의 한자 발음인 삼릉을 마을 별칭으로 사용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하네요. 미쓰비시 줄사택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삼릉으로 시작하는 간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미쓰비시 줄사택은 표면으로 보기에는 공업도시로 성장하면서 인구난을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 사택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슬픈 역사를 담고 있는데요. 일제감정기에 만들어진 미쓰비시 줄사택은 조선인들의 군수공장에 무기를 제조하기 위해 강제 동원된 현장입니다. 또한 일본 강제징병을 피하기 위해 부평으로 강제 징용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 부평은 일본 육군의 전쟁 무기를 생산하는 조병창과 조병창 주변으로는 대규모 군수 공장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미쓰비시 줄사택은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일부 철거 위기가 있었지만 오늘날 미쓰비시 줄사택 전체를 보존 활용한다고 합니다. 조선인들의 강제징용을 증명할 수 있는 미쓰비시 줄사택.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인천과 관련된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열린TV 시청자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제 사신단 행렬이 시민들의 눈길을 끕니다. 능어대의 기암 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저희 연수 능어대 문화축제에서는 타 축제에서는 없는 백제 사신 문화행렬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백제시대 사신들이 중국과 왕래할 때 이곳 능어대를 통해 산둥반도로 이동했는데 백제 사신 문화행렬은 중국 대륙으로 향하는 이러한 백제 사신 행렬단의 모습을 재현한 행사로 인천 신안과 고대 능어대를 잇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능어대는 중국과의 교역을 위해 백제의 사신들이 배를 타고 왕래하던 포구에 위치한 언덕 이름인데요. 청량산 자락이 바닷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높이 솟구쳐 올라 만든 절벽과 언덕의 멋진 풍경. 능어대의 아름답던 옛 모습들은 당시의 글과 그림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옥년동에 있는 능어대 공원에는 이러한 자료들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연못과 언덕 위의 정자, 그 앞에 세워진 표지석들은 그곳이 역사적 의미가 깃든 능어대 터였음을 말없이 알려줍니다. 능어대는 1990년 11월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8호로 지정됐는데요. 연수 능어대 문화축제는 2004년 10월에 시작된 백제문화 기반의 역사 문화축제입니다. 이러한 축제를 통해 시민들은 백제시대부터 해상 교류의 관문이었던 능어대와 오늘날 국제 교류의 발판이 되는 인천 신항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 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그동안 주민들께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없었는데요. 4년 만에 개최하는 연수 능어대 문화축제의 주제가 새로운 시작, 꿈을 향한 항해이니만큼 축제를 통해 주민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과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원동력을 얻어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수구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송도 달빛공원과 능어대 공원에서 제10회 능어대 문화축제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주민들께서 더 나은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부스나 먹거리존, 즐거운 공연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친환경 자전거 대축제라고 자전거 행사도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4년 만에 개최되는 축제이니만큼 많이 기대되는데요. 가족, 친지, 친구들과 함께 참여해보면 어떨까요? 시민제작단 해안 신명입니다. 백령대청소청은 우리나라에서 12번째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소청도 문바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인 8억 년 된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청도에서는 물결의 흐름이 흔적인 다양한 형태의 연운이 있습니다. 이거 완만하죠? 여기가 급하죠? 네네. 여기 완만하죠? 네. 이게 급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물에 의해서 마찰을 가장 적게 받으려고 하면
이런 형태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만한 쪽에서 급한 쪽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면서 생긴 거라고. 백령도에서는 지구 내부 물질을 알려주는 감남만 포획 현무암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국가 명성 제8호인 두무진에 오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늙은 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이렇게 찬사를 받는 또는 또 서해의 해금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두무진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이게 지층이 이렇게 보이시죠?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지층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지층이 지각 변동을 받아서 끊어져서 어긋난 단층이라든지 끊어진 이런 전리들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풍화침식에 약하기 때문에 많이 깎여서 이러한 돌기둥 모양의 이러한 아름다운 풍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스텍이라고 보통 부르죠. 정말 이 두무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10억 4천만 년 전에 얕은 수심에서 쌓여 있었던 모래들이 쌓여서 생긴 사암인데요. 이게 지하 깊은 데 들어가서 큰 압력을 받아서 규암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규암의 표면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연운이라든지 사층이라든지 그 당시의 퇴적 환경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퇴적구들이 있어 이것이 어떤 환경에서 쌓였는지를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는 10억 년 전에 바다에서 쌓였던 퇴적암으로 구성된 사문 육축문이라고 합니다. 백령대청 소청 국가지질공원 그 명성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시민제작단 문경숙입니다. 강화군 강화정에서 전국 남녀 궁도대회가 열렸는데요. 제72주년 9.15 인천 상륙작전 기념 제39회 전국 남녀 궁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선수들이 흰옷에 형형색색 궁대를 차고 활 시위를 당기는데요. 활의 민족답게 당당한 모습입니다. 이번 대회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노년부, 장년부, 여자부, 실업부로 나뉘어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뽐내는데요. 스포츠 정신으로 대회에 임합니다. 한 순에 5발씩 새순을 쏘아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동점인 경우 재경기를 통해 순위가 매겨진답니다. 각 지역에서 전국대회를 실시하면 대한궁도협회장의 명을 받고 그 대회를 감독하러 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시설 점검이라든가 이런 면에 대회를 원활할 수 있게끔 감독하러 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인천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궁도대회인데요. 9.15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는 역사적으로 뜻깊은 대회로 전국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긴장한 듯 앉아있는 선수는 고양시에서 왔는데요. 개인전에 참가하여 실력을 보여줍니다. 국궁이 아주 멋지고 재미있는 스포츠예요. 운동이 덜 될 것처럼 모르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활과 화살, 궁시라고 하는데 그 두 개만으로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힘을 균등하게 주지 않으면 이게 살이 안 맞아요. 저도 오늘 지금 화이팅 해야 될 것 같아요. 궁도 어렵죠? 관여까지는 145m, 크기는 가로 198cm, 세로 268cm로 관역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가까운 느낌이 올 때 활을 당긴다는데요. 선수들은 화살을 당기고 깃발을 보면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궁도는 1단부터 9단까지 있는데요. 표식은 허리에 찬 궁대의 무궁화꽃 개수로 확인한대요.
대한궁도협회 공인 6단입니다. 그래서 5단이면 명궁이라는 칭호를 받는데 2002년도에 5단이 됐습니다. 이번 궁도대회는 9월 16일, 17일, 18일 3일 동안 개최됐는데요. 단체전은 세종 금덕정에서 1위를 했고요. 인천 구월정은 2위를 차지했네요. 특히 강화도는 민족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지역으로 강화정에서 열린 궁도대회가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전국에는 330여 개 국궁장이 있는데요. 인천에는 10개 국궁장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궁장 소개로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제작단 김용욱입니다.